네, 머니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은 1월에 PC 물가지수가 공개가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근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일단은 PC까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시장 진단 좀 해주세요.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12일에 CPI가 발표됐었죠. 네. 이때 3%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깜짝 서프라이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의 상황은 아래꼬리 길게 단 흐름에서의 보합권까지 1% 빠졌다 보합권까지 당겨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크죠. 네. 근데 경기 침체 자체도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의 내용을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에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에 나타나는 시그널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번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의 현상을 보게 되면 10년물이 4.44, 네. 2년물이 4.21, 아직 역전 현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는 역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닐 것이다. 최근 미국 시장의 하락은 최근 상승에 대한 단기적 조정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 시장도 여기에 대입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최근 2,400에서 2,600 넘어가는 상승에서의 10% 이상 상승이 나왔죠. 네. 일부 쉬어가는. 개구리가 머리 뛰기 위해서 한번 움츠리지 않습니까? 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물가 지표보다는 네.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지금 뉴욕은 하락의 명분을 찾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좀 강하게 올라간 데에 따른 건강한 조정.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네. 컨센 상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최연앵커 오늘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어린콜 혹시 들으셨나요? 봤어요. 네.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제가 분석하고 전망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부터는 엔비디아이든 다른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만날게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오늘 실적 발표 내용 기사에서는 실적치 예상치보다 상회했는데 네. 나쁘지 않았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라고 판단하시면서 해석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긍정의 요인 두 가지와 부정의 요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린 것이 이해도가 좀 더 높으실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8개 분기 동안의 엔비디아의 매출 구성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23년에 70억 불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30억 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80억 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20억 불, 그리고 260억 불, 300억 불, 350억 불, 이번에 390억 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23년도에 70억 불에서 130억 불 상황에서의 매출이 급증했죠. 한 80% 정도 급증한 것 같아요. 이때는 서프라이징이죠. 와, 엔비디아의 실적이 2배 가까이 상승에 진행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부터 출발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연속 상승해서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나온 실적 또한 나쁘지는 않았지만 390억 불이 나쁜 실적은 아니지만 지난 분기 나왔던 350억 불 대비해서 390억 불은 절대 수치는 높아 보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23년도에 70%, 40%, 30%, 20% 수준까지의 매출이 계속 급증하는 형태의 모습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350억 불에서 390억 불은 한 2%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네요. 우리가 이제 초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한계 효용의 법칙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계 효용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일정 수준에서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은 하지만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한계 효용이죠. 지금 엔비디아는 한계 효용의 법칙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치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음 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수준에서의 엔비디아의 매출
기술적 측면이 390억 불에서 뭐 500억 불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점진적 상향화가 나타나겠지만 효용화 가치에 의해서 좀 완만한 각도 구조 측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당분간의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50불 상단과 110불 하단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고점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 관점에서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어닝콜에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딥시크에 대한 전략이 어떠하냐. 네. 두 번째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들은 바로, 제가 해석한 바로는 딥시크와 관세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원론적 대답과 회피하는 대답에서의 상황이었어요. 아직 명쾌한 해답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주가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좋은 얘기. 상승할 수 있는 내용. 3월에 GTC가 있죠. 그죠. 이벤트들이 있어요. MWC, GTC 뭐 여러 가지. GTC에서 차세대 GPU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GTC에서 차세대 GPU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모멘텀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3월에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단에서 매출은 한계 효용성 네. 상황인데 영업이익률 자체는 80%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85%에서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의 독점을 하고 독점이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여전하게 최근에 뭐 다른 회사들의 GPU 시장 침투가 있었지만 네. 여전하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에서의 상황이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나 계기가 있으면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실적 발표와 어닝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상승의 재료가 또 하나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서 또 연결고리 찾자면 발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유리기판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액침냉각 관련주들은 네. 오히려 낙폭이 깊어요. 뭐 특히나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 6% 조정이고 YC캠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이고요. 흔들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회? 네, 최근에까지 강했던 그 유리기판 내용에서의 종목들이 네. 선 조정을 받았죠. 반면에 액침냉각 관련해서 삼성공조 비롯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재료가치 흐름으로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2차 전지에도 효용성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GPU 쪽에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삼성공조를 비롯해서 액침냉각 관련주들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이 근데 상용화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상으로 봤을 땐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27년도에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땡긴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SKC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큰 주식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정 받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SKC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요 고민을 해보죠. 현재 한 2.6% 조정이고 네. 4거래일 연속의 하락이에요. 그렇죠. 4거래일 연속뿐만이 아니고 최근에서의 상황을 보면 한 차례 하락이 나타났었고 지금 두 번째 하락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좋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주가의 측면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주식이 매일 상승하면 너무 좋겠죠. 뭐 삼성전자 1억 원 가면은 손해 보는 사람 없고 다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러한 현상들은 크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저는 유리기판에서의 SKC가 대장주 대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변해서 주가의 흐름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SKC의 전반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14, 5, 6만 원 요 가격이죠. 굉장한 저항이에요. 앞에 저항 이때 14, 5, 6만 원에 산 가격의 부분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적 측면에서 더디게 재료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흐름은 저점을 찍고 상승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유리기판주에서 SKC가 첫 번째 상승을 보여줬던 지난 1월 8일 요 장대 양봉을 보여줬던 지점이죠. 네. 통상적으로 추세가 진행되고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흐름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상승, 강한 상승을 동반한 첫 번째 상승의 가격을 깨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탈 직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13만 한 5천 원, 뭐 13만 원대입니다. 네. 주식을 판단하실 때 장중에 이평선 놓고 지지선 놓고 저항선 놓고 이탈, 뭐 하향, 뭐 요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를 판단할 때는 장중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장중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이제 장중 상황에서 이걸 완전하게 이탈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의사결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가 분석을 할 때, 네. 테크니컬하게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장중에 음봉이 났다 아래 꼬리를 달 수도 있는 거고 윗꼬리를 달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기 때문에 예. 지금 저점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종가 수준까지 오늘까지는 지켜보시고요. 내일장 흐름까지도 좀 더 판단해 보실 만한 위치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SKC에 국한해서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유리기판 전반이 얘가 가야지만 나머지 종목들로 가는 네. 거이기 때문에 네.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SKC만 빠지고 피롭틱스는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서의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루 네. 정도는. 근데 전반의 흐름적 차원에서는 SKC의 주가를 판단해서 나머지 소형주들에 대한 유리기판 종목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네. SKC에 대한 현 주가 수준에서 오늘장 조정받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탄력적 측면이 좀 약화된 모습이지만 살아있고요. 저는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합니다. 보유 관점에서 전략.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조마조마하시겠지만 언제쯤 사야 될까 하셨다면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신 거고요. 유리기판 안에서 부피가 굉장히 크죠. SKC를 바로미터 삼아 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액침냉각 쪽으로도 봐주세요. 삼성 공조를 봐볼까요? 네. 오늘장에서도 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장중에 14% 급등했다가 현재는 1% 정도 수준의 상승이에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 한 3, 4일 동안 올라갈 듯 하다 밀리고 네. 올라갈 듯 하다 밀리고 좋은 내용들은 많은데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기술력이나 재료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2차전지 내에서 그 내용이 활용됐지 않습니까? 2차전지에 저기 인터배터리 행사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있습니다. 3월 5일이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보게 되면 배터리가 그 하단 그 밑에 하부에 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까지는 일부 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냉각재가 운용이 됐거든요. 액침 냉각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냉각을 시키겠다는 건데 테슬라가 4680으로 배터리를 바꾼다고 하죠. 46파이. 네.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네. 전체적으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 재료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적 측면에서 보면 계속 올라가다 밀리고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요 한번 패턴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삼성 공조입니다. 네. 보시면 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무슨 습성이 있을까요? 과거에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을 미래에도 지금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삼성공조 잘 보시면 네. 앞선 주가 상황에서도 계속 올라가다 밀리고 그러니까 윗꼬리를 계속 다는 게 이 주식의 습성입니다. 습성. 일반적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과거의 흐름에서 오늘은 400만 주 거래가 되지만 예. 이런 패턴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밀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이 고점이죠. 앞에 고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다. 재료 가치 내용이 워낙 탄탄하고요. 주가적 측면에서 앞 고점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위에서 위에서 계속 밀리는 윗꼬리를 다는 형태는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가 습성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종목에 대한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면 뭐 오늘 가격 또는 아래 꼬리 다는 시점에서의 접근 네. 뭐 이런 전략으로 진입도 가능하다. 돌파 가능성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공조도 그렇고 앞서 말씀 주셨던 유리기판 액침 냉각은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네.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 분단들일 텐데요. 그 중심에 발열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발열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섹터들이 좀 이렇게 붙습니다. 네. 뭐 전력기기 전선, 네. 원전도 있을 거고요. 네. 이 안에서 전력기기 전선주는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인데 우리 대표님의 시각이라면은 역시나 이보전진을 위한 조정일까요? 아닙니다. 이쪽은 이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전력기기, 방산, 조선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순환매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력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력기기 내에서 대표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주였습니다. 네. 얘가 가장 먼저 올라왔고 주가의 탄력도 강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 바톤을 이어받은 게 효성중공업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LS일렉트릭이 그 바톤 이어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바톤이 순환매가 되려면 다시 현대일렉트릭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가적 측면에서 LS일렉트릭이 시장을 끌고 가는 이후에 현대일렉트릭이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이거는 순환매가 끝났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에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력기기 흐름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그 전략을 내릴 수 있고요. 네. 방산 넘어와 보죠. 방산의 순환매는 첫 번째가 대표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도 잘 갔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가 LIG 넥스원입니다. 세 번째가 현대 로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게 한국 항공우주까지의 흐름들이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 내에서는 순환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잠깐 쉬는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이어받았고 현대로템이 가는 과정에서 한국 항공우주가 이어받았고 이런 과정에 순환매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건 보유 관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주시듯이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8%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순환이 된다.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돕니다. 그래서 방사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네. 사는 관점은 언제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갈 때. 이때 사면 되는 겁니다. 하나를 사든 로템을 사든 항공우주를 사든 이때 사면 되는 거고요. 네. 조선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넓게 보시면 한국 조선해양이 첫 번째로 강했어요. 예전에 네. 지난해.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이 이어받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이어받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장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기자재로에 넘어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까지 흐름이 만들어지고 원래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순환매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기자재 쪽 단으로 시세 흐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성화이텍 같은 종목들이 어제부터 강했지 않습니까? 조선업종도 현재 상황 하에서 보게 되면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습니다. 아직 매도 관점에서의 내용은 아닙니다. 기자재가 움직이고 나서 다시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넘어오면 다른 종목을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산하고 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네. 사는 시점은 대표주로 시세 연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나머지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이 관점. 근데 전력기기는 관망. 이렇게 이제 최근에서의 흐름이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과의 시각이 좀 달랐던 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하시려나 아닙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순환매를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주가는 끝이 어디냐? 파워르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품은 비로소 꺼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인 줄 알았다. 네. 주가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선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조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신 거고 이 안에서는 결국에 대장 바라보면서 접근하자. 로 저희 정리해봐도 될까요? 긍정적인 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과도기적 변곡점이기 때문에 대표주 그러니까 방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치고 가는 것을 보고 나머지 종목을 사는 거고 조선주도 미포이든 한국조선해양이든 대표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머지 종목을 사는 거고 네.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표의 픽 섹터 챙겨볼게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 주목하세요? 전통적 우량주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M7 종목들은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반면에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애플 물론 오늘 장에 조정 받았지만 최근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애플 주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입니다. 다른 네. 종목에 비해서. 그리고 IBM 주가 굉장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시스코 나쁘지 않아요. 엑슨모빌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에너지 쪽인가요? 어느 쪽? 과거의 시총 1위였다는 겁니다. 아, 부피가 컸던 종목들. 과거에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는 1990년대, 빠르게는 2010년대 이때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종목이었고 핫했던 우량주들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 종목들이 전면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우량주라고 평가하는 종목들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장에서도 네. 전통적 우량주라고 하면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는 HBM 관련주들 또는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성장 섹터의 몇몇 종목들을 봤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포스코홀딩스 과거의 우량주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LG이노텍 한 3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LG이노텍 지금 거론 안 한 지 한 1년은 됐어요. 그렇죠. 삼성전기 과거에 굉장히 우량주이면서도 평가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신 SL을 많이 보지만 현대위아 같은 종목 과거에 강했던 종목. 예.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후공정만 봤지만 전공정단의 소재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 네. 동진세미콘 같은 종목. 최근에 레거시 가니까 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공정단의 그 장비주들도 HP 원익 IPS라든가 네. 이런 등등의 장비주들도 최근에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으로 우량주 중심의 흐름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 전통 우량주 중에서 전기전자 내에서 LG이노텍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LG이노텍에 대한 소개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의 픽 섹터가 우량주 쪽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전기전자 안에서요. 그렇죠. 종목은 LG이노텍이고요. 이노텍입니다. 자, LG이노텍 이야기 해볼 텐데 네. 결국에 LG이노텍은 애플이랑 연결지어서 말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과거 시세 판단을 해서 해석할 때는 애플과 연동돼. 왜냐면 애플의 매출이 60%의 네. 차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빛을 감지해서 카메라 모듈. 네. 그런데 이제 재료 가치가 많이 요즘 확장되죠. 어떤 재료 가치 유리기판 내용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있고요. XR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가치 부분이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가 상승할 때 여기에 대한 반응도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까지 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오늘 첫 상승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통상 주식을 사실 때요. 이런 평가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울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 기울기로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관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느냐? 우리가 통상 주식을 살 때는 이제 상향 기울기로 올라섰을 때 주식을 많이 사시는데 하락 기울기에서 수평 기울기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주가 더 이상 할 때? 그렇죠. 주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보시면 하락 기울기에서 지난 11월부터 수평 기울기 자체가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첫 상승입니다. 아직 이 박스권 내에서의 가격 17만 5천 원 가격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탄력적 측면과 전반의 주가 흐름 면에서의 상황을 본다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이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이 박스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 공백입니다. 요 가격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가볍게 멀리 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요. 목표로의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 22만 원 여기 22만 원. 네, 앞에 흔들림이 있었던 저점 여기까지는 매물 공백에서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전통적 우량주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시장의 패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내용들 오늘 레포트 나왔죠. IM증권에서 이런 내용들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유효하게 시장에서 효율적인 종목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좀 꾸준히 담아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 크게 사지는 않아요. 야금야금. 외국인은 후발성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방향성을 완전히 잡으면 그때 막 사겠죠. 자, 그럼 LG이노텍 손절가 15만 5천 원으로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15만 5천 원은 최근에서의 저점 라인이죠.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LG이노텍 오늘 우리 김대준 대표의 종목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